이너 조인은요, 일반적으로, 이퀴 조인, 그리고 논 이퀴 조인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조건이 없는 이너 조인을 수행하면 크로스 조인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크로스 조인은요, 카디션 곱, 그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좀 간단하게요. AP를 가진 릴레이션 하나가 있고, 얘는 3개의 튜플을 가져요. 그리고 B 속성을 가진 릴레이션은 하나 있다고 해요. 각각의 하나의 속성만 갖고 있어요. 얘는 튜플이 3개 있다고 보죠. 얘는 튜플이 4개, 얘는 튜플이 3개예요. 여기에 있는 첫 번째 튜플이 뒤에 있는 튜플 3개와 한 번씩 연결되고, 그리고 두 번째 튜플이 또 여기에 3개 연결되고, 세 번째 튜플이 또 3개 연결되고, 네 번째 튜플 또 여기가 3개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몇 개의 튜플이 생겨요? 4 곱하기 3. 총 12개의 튜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조인된 결과에서. 그래서 카디션 곱이랑 동일한 튜플 수가 나온다. 그리고 EQ 조인은요, 조인 대상 테이블에서 공통 속성을 기준으로, 이퀄 비교에 의해 같은 값을 가지는 행을 연결하여 결과를 생성하는 조인 방법이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 설명 쭉 볼게요. EQ 조인은 조인 조건이 이퀄일 때, 동일한 속성이 2번 나타나게 되는데, 이 중 중복된 속성을 제거하여 같은 속성을 한 번만 표기하는 방법을 내추럴 조인이라고 한다. EQ 조인에서 연결고리가 되는 공통 속성을 조인 속성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 학생 테이블이 있고요. 학생 테이블이 쭉 있고요. 그리고 동아리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이 동아리라는 테이블에는 속성이 동아리명이 있고, 동아리명, 그리고 담당 선생님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 테이블에는 담당 선생님이 없고 동아리명만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조인된 테이블은요, 얘네 둘이 결합해서 학생 테이블이 그대로 모두 출력되고, 그리고 옆에 추가로 담당 선생님이 적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뭐 어떻게 결합하면 될까요? 조인할 때 학생의 동아리명과 학생 테이블의 동아리명과 동아리 테이블의 동아리명,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공통된 속성이 뭐예요? 동아리명이잖아요. 이 애들을 바로 조인 속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 볼게요. 조인할 수 방법은 이제 3가지로 나눠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먼저 웨어저를 이용한 이키 조인의 표기 형식, 그리고 내추럴 조인절을 이용한 것, 그리고 조인 유징절을 이용한 것, 이렇게 3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먼저 셀렉트 조인을 해야겠죠. 자, 프롬절을 보면요, 2개의 테이블을 조회하고 있어요. 2개의 테이블을 조회하고 있으니까 각 테이블에서 추출할 수 있는 속성을 적어야겠죠. 내가 표시할 속성을 고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요? 웨어문, 조건을 적는 웨어문에서 속성명을 2개를 이렇게 이퀄로 연결시켜주면서 조인을 하는 방식이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이 학생점 동아리 그리고 동아리점 동아리명이 그대로 여기 웨어절에 적히면은 그게 웨어절을 이용한 이키 조인에 해당하겠죠. 다음 내추럴 조인절은요, 셀렉트 테이블이 셀렉트는요 동일하게 속성들을 가져와 주고요. 앞이랑 동일하게. 그 다음에 프롬은 먼저 테이블명 첫 번째 테이블명 써주고, 그 다음에 내추럴 조인을 한 다음에 테이블명 두 번째 거 써줘요. 아까처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셀렉트 써주고, 아까의 테이블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아까 무슨 테이블이었죠? 학생 테이블이랑 그리고 동아리 테이블이었어요. 얘를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은 셀렉트를 한 다음에 프롬 한 다음에 학생이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써줘야겠어요? 내추럴 조인, 그 다음에 동아리 써주면 되겠네요. 이 경우는요, 저희가 조인 속성은 안 써줬잖아요. 앞에 조인 속성이 뭐였어요? 동아리명이었잖아요. 학생에도 동아리명 속성이 있었고, 동아리에도 동아리명 속성이 있었어요. 이 조인 속성이라고 우리는 동아리명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학생 테이블과 동아리 테이블명만 써주면요, 알아서 조인 속성을 찾아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경우 이 동아리명이라는 속성의 이름도 동일하게 있어야 됐고, 자료형도 동일해야겠죠. 다음은 조인 유징절을 이용한 거예요. 자, 셀렉트, 셀렉트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조인문이니까요. 다음에 프롬으로 첫 번째 테이블 써주고, 조인으로 조인 써준 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 써주고, 다음에 유징 쓰고, 여기다가 조인 속성을 표기를 해줍니다. 자, 표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요, 셀렉트
올 쓰고요. from 쓰고 학생, 그 다음에 join. 두 번째 테이블 뭐예요? 동아리죠? 동아리 쓴 다음에 어떤 식으로 써요? using. 요 속성은 뭐였어요? 동아리명이었죠? 자, 만약에 동일한 속성명이 있음에도 이제 내추럴 조인을 쓰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내가 조인 속성으로 이용하고 싶은 건 동아리명인데 이것 외에도 만약에 동일한 속성이 다른 속성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뭐 만약에 담당 선생님이라는 속성이 학생 테이블에도 존재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내가 정확하게 지정해 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이제 조인 유증절을 써야 되는 거죠. 내가 정확하게 테이블 표기해주고 그 다음에 조인 속성으로 이용할 것을 정확하게 얘를 써라 하는 식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학생 테이블과 학과 테이블에서 학과 코드 값이 같은 튜플을 조인하여 그럼 뭐예요? 학과 코드가 조인 속성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조인해서 학번 이름, 학과 코드, 학과명을 출력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학생 테이블과 학과 테이블을 보면요. 자, 둘이 연결한 게 학과 코드, 얘네 두 개를 서로 매치를 시켜주고 학과명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럼 앞에 있는 세 가지 방식 모두 해가지고 조인문을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속성을 셀렉트 문으로 조회를 해야겠죠. 먼저 셀렉트 조회해야 되는 속성이 학번, 그리고 이름, 그리고 학과 코드를 써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자, 학과 코드가 학생 테이블과 학과 테이블 두 군데 모두 있어요. 저희가 프롬으로 호출할 테이블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 테이블에 동일한 이름의 속성이 존재하는 경우는요. 해당 테이블의 이름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학생.학과코드 또는 학과.학과코드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학과코드만 쓰는 경우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학생으로 쓰죠. 학생 테이블에 학과코드라는 뜻이에요. 학과코드. 그리고 학과면 이렇게 호출을 하자. 다음에는요. 프롬 쓰고 두 개 테이블 호출하고요. 학생 그리고 학과 다음 where로 두 개 속성 연결시켜주면 되죠. 뭐예요? 학생점 학과 코드 그리고 학과점 학과 코드가 같은 튜플만을 출력을 해라. 이렇게 외어문을 이용한 조인절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요. 내추럴 조인 영어죠. 자, 앞에 셀렉트 이쪽 부분은 똑같아요. 자, 이 부분은 똑같으니까 다른 부분만 작성을 할게요. 어떻게 써야 돼요? 먼저 프롬 쓰고요. 이게 1번 방법, 2번 방법. 자, 학생 먼저 쓰고요. 학생 테이블 호출하는데 뭐랑 내추럴 조인을 하냐? 학과랑 할 거다. 내추럴 조인 쓰고 학과라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조인 유진절이죠. 똑같이 from 학생 그리고 조인 학과 쓰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게 유진 그 다음에 조인 속성 써줘야 되는 거죠. 조인 속성 뭐예요? 학과 코드잖아요. 학과 코드 이렇게 써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from 뒤에 테이블을 여러 개로 호출할 때 동일한 이름의 속성은 반드시 앞에 테이블명 점 속성명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물론 뒤쪽에 있죠. 뒤쪽에 3번 풀이 방법 같은 경우에 준유준절 썼을 때 학과 코드 같은 경우는 따로 테이블명 속성명 쓰지 않았잖아요. 이게 왜요? 두 테이블에 동일하게 있는 학과 코드를 갖고 조인을 수행할 거기 때문에요. 얘 같은 경우는 굳이 테이블명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셀렉트 쪽에서는 반드시 테이블명과 속성명을 함께 적어줘야 돼요. 동일한 이름의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요. 다음은 논이키 조인이에요. 논이키 조인은요. 조인 조건에 자 등호 이퀄이 아닌 나머지 비교 연산자 뭐 크고 작고 아니면 같지 않고 크거나 같고 이런 식의 다른 연산자를 이용해서 하는 조인 방법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보면은 자 where를 이용한 조인 방법 중에 뒤쪽에 등호가 들어간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뭐래요? 논위키 조인 조건이 들어가 있죠. 그럼 뭐예요? 얘 빼고 얘가 아니고 다른 조건들 이런 애들이 들어가 가지고 조건을 완성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학생 예제를 통해 볼게요. 학생 테이블과 성적 등급 테이블을 조인하여
각 학생의 학번, 이름, 성적, 등급을 출력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자, 보면요. 성적 등급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성적이 이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체크를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등급, 속성을 갖고 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정답에 있는 SQL문을 이용해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먼저 셀렉트 들어가겠죠? 셀렉트에서 뭐를 가져온댔죠? 먼저 학번, 학번, 이름, 그리고 성적, 그리고 등급 가져와요. 어디서 가져오죠? 학생 테이블과 그리고 성적 등급 테이블에서 가져와요. 이제 외화문을 작성해 볼게요. 외화는요. 자, 학생점 성적이. 그래서 between이라는 이해를 써요. 자, between 이해하거든요. 두 개의 속성, 두 개의 값을 써주고요. 두 개의 값 사이에. 아예 따로 설명해야겠네요. 자, 위에 보시면요. between 써요. 그리고 A and B 속성.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자, 보통 앞에 where가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자, 앞에 있는 속성이 A랑 B 사이에 있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성이 자, A 이상이고 B 이하인 경우 얘가 어떻게 돼요? 참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만 참이 되는 결과를 반응해서 그 튜플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학생 성적이라는 값이 학생 테이블의 성적이라는 값이 성적 등급의 자, 최저 최고 같은 경우는 따로 동일한 이름의 속성이 없으니까 그냥 이것만 쓸게요. 최저 그리고 and 최고 최고 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 테이블명을 종종 쓰잖아요. 자 학생의 속성이 있는 이름을 가질 때 학생.점 이름이라고 써요. 자 이런 식의 표기 방법은 전부 다 써도 상관없어요. 지금 보세요. 학번 이름 성적 등급 됐잖아요. 그러면 학생.점 학번 아니면 학생.점 이름 학생.점 성적 그리고 성적 등급적 등급 이런 식으로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식만 써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두 개의 테이블을 봤어요. 두 개의 테이블을 봤어요. 그 속성이 동일한 이름의 다른 곳에 존재하는 경우, 만약에 학번이라는 이름의 속성이 성적 등급으로 존재하나 확인해 봐서 만약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학번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학번이라는 속성이 성적 등급에도 만약에 이렇게 여기에 학번이라고 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적어야 돼요? 이 학번이란 내가 쓴 학번이 성적 등급에 있는 학번인지 학생이 있는 학번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테이블명은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예요. 학생점 학번 아니면 성적 등급점 학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에 동일한 이름의 속성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속성명만 적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테이블명을 적는다고 해가지고 오답이 되거나 그러잖아요. 테이블명을 적어도 이제 코드는 제대로 수행이 되니까요. 그러면 뒤에 학습점 성적이 있어요. 성적 속성은요 여기만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워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냥 성적만 써도 되는 거예요. 최저 최고도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 등급적 최저, 성적 등급적 최고 이렇게 적혀 있지만 최저랑 최고라는 속성은 성적 등급 테이블에만 존재하니까 그냥 최저 최고라고만 써도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걸 다른 방식으로 써볼게요. 자 셀렉트 동일하게 쓸 수 있어요. 교재에 안 났지만 알아만 두세요. 동일하게 속성을 가져고요. 프롬 쓰고요. 외화문을 학생 성적 등급 가져오고요. 그리고 외화에서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저는 between을 썼잖아요. between 말고 between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성적이 최저 이상이고 그리고 and 성적이 최고 이하이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between이라는 게 결국 최저 이상이고 최고 이하 두 개의 조건을 모두 성립을 했을 때만 참인 경우를 가져오는 거니까요. 이 외어문이나 결국 동일한 걸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퀴조인 그리고 논 이퀴조인 배워봤죠. 일반적으로 이퀴존에서 사용되는 외화절을 이용한 방법이 보통 많이 사용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내추럴 조인이나 조인 유직이나 그런 애들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기본 형식은 익혀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상 조인이란 건요. 기본적으로 아까 크로스 조인 말씀드렸죠. 카드식으로 나오는 그 튜플의 개수, 각 튜플들을 모두 곱한 형태. 자, 이 튜플들이 5개고 4개면은 얘네들을 조인했을 때 어떤 식으로요? 자, 셀렉트해서 올 쓰고 from으로
테이블 두 개 호출했을 때 있잖아요. 테이블 1, 그리고 테이블 2.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된다? 5, 4, 20. 20개의 튜플이 반환된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걸 뽑아내는 거예요? 조인에 맞는 조건을 써가지고 거기에 대한 튜플만 가져온 게 이런 식으로 조인된 결과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두시면 돼요. 각각의 조인은 결국은 카르테시안 곱을 수행한 후 거기서 조건에 맞는 애들만 뽑아서 가져온 결과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도 개념적으로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EQ 조인이랑 논 EQ 조인이 어떤 건지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EQ 조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R1과 R2라는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에서 이름이 이제 강남길인 그 튜플의 과목 번호와 과목 이름을 구하는 SQL 문이다.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가로에 들어갈 그 알맞은 조건식을 써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여기 이제 R1이라는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요. R2라는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SQL 문이 이렇게 있죠. 이 가로 안에 들어갈 그 알맞은 조건식을 써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이제 테이블이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크게 해서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R1이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R2라는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에서 얘기한 게 이름이 이제 강남길인 그 튜플에 그랬어요. 강남길 그 튜플이 지금 여기 있죠. 이 사람의 과목 번호하고 과목 이름 그걸 이제 출력을 하래요. 그때 그러면 일단 눈으로 한번 찾아보자고요. 강남길이다. 그 데이터는 지금 R1 테이블에 있고요. R2라는 테이블에 우리가 보고 싶은 과목 번호와 과목 이름이 지금 이곳에 있어요. 그럼 얘랑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그때 이제 R1이라는 이 테이블에는 학번이다, 이름이다, 학년이다, 학과다, 주소다 해서 이렇게 이제 5개 속성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R2라는 이 테이블은 학번이다, 과목 번호다, 과목 이름이다, 성적이다, 점수다 해서 이렇게 이제 5개 속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이 테이블과 이 두 번째 테이블, 이 두 개 테이블을 서로 우리가 이제 연결을 시키려면 우리가 이 강남길 거를 찾아주세요라고 R2에다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강남길은 지금 2학년이에요. 2학년 데이터를 찾아라 할 수가 없잖아요. 전자공학인 그 학과의 데이터를 찾아라 할 수가 없죠. 주소가 경기인 그 사람의 데이터를 찾아주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R1과 R2란 테이블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 학번이 있습니다. 해서 강남길은 학번이 이제 3000번이니까 그 3000번을 보고 우리가 이 R2라는 테이블에서 3000번 여기 있네. 그 사람의 과목 번호와 과목 이름은 이렇게 되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눈으로 구할 수 있다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SQL 문으로 그냥 써주면 됩니다. 내가 지금 결과값으로 보고자 하는 게 과목 번호하고 과목 이름이죠. 해서 셀렉트 구문 바로 뒤에다가 과목 번호하고 과목 이름을 출력해 달라. 그때 우리는 이 두 개 테이블을 전부 다 모두 다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해서 그때 이 과목 번호랑 과목 이름 이 두 가지를 이제 구할 때 R1 테이블과 R2라는 이 테이블로부터 구해라. 그렇게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테이블에 들어있는 과목 번호와 과목 이름을 다 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이제 제시된 게 강남길 학생 거만 보여달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이제 where이라고 해서 조건을 쓰는 곳에 보니까 R1이라는 그 테이블에 이름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가 강남길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강남길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강남길을 찾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이제 이 학번이랑 이 R2라는 테이블에 요 학번 중에서 이제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조건절에다 쓸 수 있는 게 R1이라는 테이블의 학번과 R2라는 테이블의 학번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조건을 그렇게만 쓴다면 여기 1000번 있어요. 여기도 1000번 있어요. 여기 2000번 있고요. 여기도 2000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3000번이 여기 있고 3000번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4000번 그러면 또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 5000번 그러면 여기 또 있어요. 그러면 학번이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만 조건을 쓴다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때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로 묶어서 학번 똑같은 거랑 이름이 똑같은 거 그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렇게 하게 되면 이름이 똑같은 거는 강남길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 데이터만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학번이 이제 3000번인 그 사람의 과목 번호하고 과목 이름 이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where에다가 쓸 수 있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요. R1의 학번과 R2라는 그 학번이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조건 하나 써주고 그 뒤에다가 R1이라는 그 테이블에 이름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의 값이 강남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과목 번호와 과목 이름 이 두 가지를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은 전부 다 만족해요. 전부 다 만족하지만 그 뒤에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로 묶어줬죠. 그래서 R1의 이름이라는 그 필드랑 강남기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럼 이 데이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거는 학번이 이제 3000번이고 얘밖에 없고 그때 그 3000번을 가진 그 사람의 과목 번호하고 과목 이름 이 두 가지가 이제 결값으로 나오는 거예요.